네,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.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.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필 거냐 이게 우리 최대 관심사인데 네. 임대차 3법을 일단 좀 어떻게 개편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까? 지금 개편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고 또 예.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들도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예. 혼란이 많았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집주인들이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 네. 부분을 또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또 환영하시는 분위기들도 있고 예.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예. 또 다른 시장이 형성이 돼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안에서는 임대차법 폐지 이런 목소리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예. 커뮤니티 안에서는 예. 조금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것 같고요. 예.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아무래도 임대인하고 임차인들의 분쟁들이 있었던 이런 예.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하.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. 또 예. 지금 그 정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렇죠. 또 이런 그 서민 보호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를 내는 입장인 그 시민단체들의 반발 같은 것도 예.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참 엇갈리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? 집주인이니까 내가 이제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네. 그 생각이 좀 더 무게 있는 그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. 또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보셔야 되고. 왜냐하면은 예.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예. 과거에는 아무래도 없었던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라면 예. 그 제도에 대한 그 압박감이 상당히 크고요. 예. 또 거기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과거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. 집값도 올라가고 그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. 예, 예. 그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 압박들 또 앞으로 이런 기간들이 장기화되고 했을 때는 예. 아무래도 그런 손해 보는 그 입장에서 주택을 가지고 운영하기도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몇 년치를 미리 대응을 하는 그런 시세를 갖고 싶고 또 기존의 임대 가격이 올랐을 때 예. 같이 못 올렸던 그런 임대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. 또 집을 못 갖거나 아무래도 저소득층 계층 같은 경우는 예. 물론 그 주택 상품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. 예. 그런 물량들이 좀 부족한 지역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소득 계층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라든지 예. 주거 불안 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거 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간 좀 그 안정적인 그 시세 안에서 움직임을 그렇게 많이 거주 이전이라든지 주거 예.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예. 양쪽의 의견들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올해 이제 7월 말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된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다. 이런 논리인가요?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좀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? 아무래도 지금 몇 년 동안에 그 7월 말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전세 기간이 한 차례 또 늘게 되잖아요. 예.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네.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몇 년 동안의 그 혼란 또 나름의 그 지금까지 인수위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그 연설이라든지 또 국민들이나 부동산의 그 표심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거든요. 예. 그러면은 그 의견들을 일정하게 수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안에서는 이런
세제라든지 뭐 보안에 대한 그 의견들 이게 조금 더 예.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저희가 나눈 것 중에 이런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처음보다는 조금 발을 뺀 거 아니냐라는 그 시장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네. 뉘앙스는 조금 완화된 그런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. 네.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7월 8월 되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갱신권 청구한 분들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면 혹시나 이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는데 뭐 그런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는 인수위원회 혹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임대차 3법 바꾸려고 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많은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강하게 반대를 했더라고요. 이게 현실적으로 개정이 가능할까요?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반발이 심하긴 하더라고요. 예. 뭐 최근에 뭐 여러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나름의 예. 뭐 좀 다수를 다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보면 그런 의지가 꽤 강한 것 같더라고요. 뭐 예. 폐지를 받아들이긴 좀 어렵겠다라는 예. 의견들 하고 또 예.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도 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또 현재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민주당 협의가 필수잖아요. 예. 그런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. 또 거기에 시민단체들 반발이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네.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참여연대라든지 네. 뭐 민달팽이 유니온 이런 시민단체들이 주택 임대차법 개정 그 연대를 또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또 갖고 예. 또 오히려 예.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3법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은 국회에서도 그렇게 있고 또 시민단체 또 부작용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. 이게 폐지가 과연 되면은 정말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? 이게 예. 정말 임대차 3법이 가격 폭등의 원인일까? 아니면 이게 정말 그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걸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하는 그 졸속으로 했다라고 해도 지금 예.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예. 그런 그 갑작스럽게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대표님한테 정권을 드렸어요. 그럼 어떻게 좀 네. 고치고 싶습니까? 저는 임대차 3법을 개인적으로 예. 보완을 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는 보여져요. 예. 그러니까 임대차 그 3법 그 2+2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과거서부터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지만 예. 뭐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들 또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그 시기 때문에 예. 좀 너무 서둘러서 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한 것이 시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. 예.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도입이 된 상황에서 다시 뒤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.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. 예. 예. 대신 뭐 지금 인수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임대 사업자 민간 쪽 그 예. 활성화에 대한 그 정책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어떤 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. 뭐 불만 뭐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같이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임대차 3법뿐 아니라 주변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네요. 네. 안 그래도 말씀도 주셨으니까 그걸 여쭤보죠. 새 정부의 이게 윤석열 당선인 쪽의 공약집에 보면 임대주택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 같은 일종의 이제 분양 물량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일부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좀 배정해서 도심에서 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는 보여져요. 예. 왜냐하면 그 도심 안에서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싶은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예, 도시고 그렇죠. 그 안에서도 또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나름 장기간 보장받을 수 있는
취지의 그 뉴스테이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예. 근데 비판 여론도 상당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예.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예. 대규모로 공급하고 나중에는 또 분양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상당히 그 큰 수익을 또 가져갔거든요. 예. 그거에 대한 비판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그 사회적으로 지금 중요한가라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져요. 그래서 예. 예전에도 이런 분양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서로 이익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. 사실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예. 서로 한쪽에서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네, 또 네.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예. 과도하게 가져가면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나름 내 집장만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었는데 예. 그 시세에 준하는 그 금액으로 또 분양을 하게 되면 예. 사실상 뭐 장기간 그냥 임차만 하는 그런 네. 시간들 또 자산 증식은 못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뉴스테이 뭐 그 도심 안에서 대규모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대신 예. 그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면 일정하게 뭐 8년, 10년보다도 더 길게 가져간다면 뭐 생애 주기라든지 자녀들의 그 생활 예. 뭐 이런 것들 뭐 장기간의 그 주거 안정 이런 취지에 부합을 한다라면은 예.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을 도심 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정책과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인허가를 완화해 준다는 정책이 맞물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도심 내에 좀 허가를 많이 해줄 테니까 그 대신 그 중에 일부를 좀 임대주택으로 써라. 뭐 이런 일종의 패키지 정책처럼 보이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인허가를 좀 완화해 주면 이거는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이 아주 극렬히 갈릴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부동산 시장이 확 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단기간에 확 뛰죠. 지금도 네. 신호만 나와도 예.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 목동 이런 데는 벌써 뭐 꿈틀꿈틀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정말 이게 뭐 정확하게 발표라든지 뭐 예상 가지고만 이 정도라면은 예. 상당히 그 가격이 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네.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래요. 뭐 주택 시장에서 공급 만능론처럼 계속 그 부동산의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근데 예. 공급이 뭐 어떤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여져도 결국은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예를 들면 뭐 일기 신도시 과거 사례를 뭐 해서 20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했다라고 해도 그때는 저렴한 주택을 양적인 공급을 했기 때문에 좀 가라앉은 거지.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질적 공급이 뭐 200만 호, 뭐 100만 호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. 예. 다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네. 뭐 주거질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정책적인 부분들 또 행정적인 부분 또 그 공공성이 담겨져 있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이 됩니다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 일정한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최근 네. 들어서 세금을 계속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예. 뭐 이런 상황 안에서 그 재정이 가능하겠냐라는 것도 역시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. 예.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상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세금이라든지 예. 뭐 금융규제 뭐 이쪽에는 좀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들이 좀 많지만 그래도 예.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. 강하진 않아요. 예.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국지적인 지역들 또 네. 특정 상품 위주로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수위에서 다룰 것은 역시나 뭐 대출에 대한 부분 또 세제에 대한 부분 그 이후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조금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. 보여집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뭐 집이 없어서 사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에 뭔가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지금 딜레마 같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많이 해주면 그 지역이 들썩거리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에 다른 뭐 땅이 없으니까
좀 아니,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.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예.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죠. 예. 하지만 조합들이 사실상 상당히 늘어난 용적률 안에서 기부 체납하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 예.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요. 예. 또 그 안에서 공공 기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좀 불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네. 부분들이 몇 년간 공공주택 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못 내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.